72세의 김윤호는 경상북도 안동의 외딴 야산에 홀로 서 있었다. 3월의 차가운 비가 노인의 백발을 적시고 있었다. 형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 양부였던 김태수 선생의 49제가 끝났다. 평생 한의원을 운영하며 청빈하게 살았던 양아버지. 그의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안동 시내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문이 이어졌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표된 유산분배는 윤호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장남 진우에게는 서울 노원구의 한의원 건물 시가 80억, 차남 서구에게는 경북 경주시의 땅 2,000평 시가 50억, 막내 윤호에게는 안동 하회마을 인근에 폐가 된 옛 초가집 터, 감정가 3천만 원. 그래도 뭘 받긴 받았네요. 형님들은 걱정했잖아요. 둘째 형수 순이의 말투에는 동정보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72년을 살아오며 느꼈던 모든 서러움이 이 순간에 몰려왔다. 15살 때 중학교 수석 졸업을 해도 가족들은 무심했다. 형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가 공장 노동자로, 야간 대학생으로, 그리고 영세 출판사 교정자로 평생을 살았다. 가족 모임에서 윤호의 이야기는 늘 뒷전이었다. 형들은 성공한 한의사로, 부동산 투자가로 살아왔고 조카들도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래도 양아버지만은. 윤호는 양아버지를 믿었다. 어린 시절 낙동강 둑길을 걸으며 윤호야, 넌 착한 아이다. 언젠가 내 마음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거야라고 말씀하셨던 그 따뜻한 목소리를 기억했다. 하지만 유산은 냉정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10리쯤 떨어진 옛 초가집 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주춧돌만 남고 지붕은 다 무너졌다. 윤호가 태어난 곳이라고 했지만 그는 1살 때 서울로 올라와 기억이 없었다. 관리인이라고 소개한 70대 노인 장달수 씨가 다가왔다. 김 선생님 막내 아드님이시죠? 제가 40년 넘게 이 집터를 지켜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하셨어요. 막내가 오면 이걸 전해드리라고요. 낡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내밀었다. 오래된 오동나무 상자였다. 선생님께서는 비 오는 날마다 여기 오셨어요. 40년 동안이나요. 늘 이 샘터에 앉아 계셨죠. 윤호는 무너진 담장 너머 오래된 샘터를 보았다. 돌로 둘러싸인 샘은 의외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안동 특유의 깊고 맑은 샘물이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그때였다. 샘터 옆 큰 화강암 돌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빗물에 젖자 희미한 글씨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윤호는 무릎을 꿇고 돌판 위로 얼굴을 가까이 댔다. 한문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한글과 한문이 섞인 글씨였다. 사랑채 아궁이 서쪽 3번째 돌 아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양아버지가 무언가를 남기신 것이다. 무너진 사랑채 터로 갔다. 아궁이 자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서쪽 3번째 돌을 드러냈다. 그 아래 기름종이로 여러 겹산 금속 상자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은행 금고 열쇠, 그리고 옛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가 있었다. 뒷면에 희미하게 쓰여 있었다. 윤호 돌잔치, 1953년 3월. 편지를 펼쳤다. 윤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72년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 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태호는 너는 내 친동생 김태호의 아들이다. 즉 내 조카지. 윤호의 손이 멈췄다. 글씨가 번져 보였다. 태호는 나보다 5살 아래였다. 총명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지. 6.25 전쟁 때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어. 전쟁 후 안동에서 조그만 한약방을 열었고 같은 마을 양반과 규수였던 이정숙과 혼인했지. 내가 태어난 지 1년 후인 1954년 봄,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마을에 장티푸스가 돌았어. 태호와 정숙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둘 다 병에 걸렸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단다.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갓난아기였던 내가 남겨졌어. 친척들은 모두 전쟁으로 가난해졌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
나는 그때 서울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급히 내려왔어. 아내 너의 양어머니는 반대했다. 우리도 각 결혼의 형편이 어려웠고 곧 처사의 진우가 태어날 예정이었거든. 하지만 피부치를 어찌 버리겠니? 내 부모님이 남긴 것이 있었다. 이 안동 땅 5,000평과 작은 한약방,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금은보화 몇 점. 양반가 후손이었으니 그래도 제법 재산이 있었지. 당시로는 상당한 금액이었어. 나는 그것을 모두 받아 서울에서 한의원을 열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거야. 편지를 읽는 윤호의 몸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동생 부부의 재산으로 성공해놓고 정작 그들의 아들인 너에게는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 아내는 너를 친자식처럼 대하지 못했어.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들과는 달랐으니까. 나도 미안하게 됐다.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지. 그래서 나는 따로 준비했다. 동생 부부가 남긴 재산을 원금 삼아 40년간 조금씩 불렸단다. 증권 계좌, 부동산, 그리고 금. 모두 너의 친부모 이름으로 된 것들이야. 대구은행 안동지점 521번 금고에 모든 것을 넣어뒀다. 암호는 우리 아버님네 친할아버지 기일이다. 음력 3월 15일, 양력으로는 4월 20일. 420. 윤호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착하고 순한 덕분에 우리 집안이 평화로울 수 있었어. 이제 진짜 내 것을 찾아가거라. 가족들을 미워하지는 마라. 그들도 진실을 몰랐으니까. 너의 백부 김태수. 다음 날 윤호는 안동으로 향했다. 대구은행 안동지점. VIP 금고실. 521번. 암호 420. 금고가 열렸다. 윤호는 숨이 막혔다. 현금은 많지 않았다. 3천만 원 정도. 하지만 서류들이 있었다. 포항 영일만합 해안가 토지 2만 평 현시가 약 200억. 삼성전자 주식 10만 주 구주. 1990년대 매입. 포스코 주식 5만 주. 금괴 쉰돈. 대구 수성구 아파트 3채 권리증. 안동 하회마을 인근 한옥 2채 권리증. 대충 계산해도 400억 원이 넘었다. 72세 노인에게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사진들이었다. 젊은 시절 부모님의 사진. 윤호를 안고 웃고 있는 아버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 돌잔치 사진.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주는 모습. 안동 특유의 고풍스러운 배경. 윤호는 사진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울었다. 72년 만에 처음 보는 친부모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윤호야, 내 아버지 태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약을 지어주곤 했단다. 선비는 돈보다 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게 그이의 좌우명이었지. 안동 양반가의 후손답게 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 내 어머니 정숙은 마을에서 산파 일을 했어. 가난한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밤낮 없이 달려갔지. 양반 교수였지만 백성들을 돌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단다. 그런 부모님이 너를 남기고 떠났어.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내 안에 살아있단다. 내가 평생 착하게 산 것이 그 증거야. 이 돈으로 부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렴.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 좋겠구나. 윤호는 금고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2달 후 형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급히 만나자는 것이었다. 서울 노원구 한의원 2층. 온 가족이 모였다. 큰형 진우의 얼굴이 어두웠다.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윤호야, 솔직히 말하마.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 큰형수 미선이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50억 원을 날렸다는 것이었다. 노원구 한의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가 큰 손실을 본 것이다. 둘째 서구도 비슷했다. 경주 땅에 펜션을 지으려고 건설사에 맡겼다가 그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30억 원을 공중에 날렸다. 윤호야, 내가 안동에서 뭔가 받은 게 있으면 형제니까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윤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백부님의 편지를 꺼냈다. 형님들, 이것 좀 읽어보세요. 진우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심했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윤호는 내 친동생의 아들이다. 편지를 다 읽는데 10분이 걸렸다. 형제들은 말을 잃었다. 72년간 함께 살았지만 사실은 사촌지간이었다는 것. 윤호의 친부모가 남긴 재산으로 집안이 일어섰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을 불린 400억이 윤호에게 돌아갔다는 것. 그럼 윤호 내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긴 침묵이 흘렀다. 양어머니 윤호의 백모가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윤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72년 동안 내가 너를. 며칠을 고민한 윤호는 형들을 다시 불렀다. 형님들, 당장 급한 빚은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호야. 진우가 눈물을 흘렸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윤호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다. 김태호의 정숙 의료나눔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 친부모님 이름으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한방 진료를 해주고 산모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두 분이 평생 하셨던 일이죠. 진우 형님은 한의학 쪽을, 서구 형님은 시설 관리를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적정한 급여를 드리고요. 형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정말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야? 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72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6개월 후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 인근에 김태호의 정숙 의료나눔센터가 문을 열었다. 옛 초가집터에 지은 아름다운 한옥 건물이었다. 안동 특유의 기품 있는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한의원과 산후조리원을 겸한 복합 공간이었다. 개원식에서 윤호는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기억은 없지만 평생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두 분의 이름으로 두 분이 하셨던 일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아이고, 태호 선비 아들이가 꼭 닮았네. 윤호는 옛날에 내 아버지가 우리 집에 약을 공짜로 지어줬는데 정숙이가 우리 큰애 낳을 때 밤새 옆에 있어줬지. 양반 규수가 그런 일을 마다 않고 했으니 그 은혜를 어찌 잊겠노. 윤호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삶을 알게 되었다. 형들도 변했다. 진우는 매일 센터에 나와 무료 진료를 했다. 이제야 한의사의 참뜻을 알겠어. 의는 곧 인이구나. 서구는 안동 곳곳을 돌며 어려운 이웃을 찾아냈다. 이렇게 사는 게 보람 있는 거였구나. 양어머니도 자주 찾아왔다. 윤호의 손을 잡고 말없이 울곤 했다. 1년 후 의료나눔센터는 연간 3,000명을 돕는 곳으로 성장했다. 윤호는 여전히 출판사에서 책을 교정하며 살았다. 다만 이제는 자원봉사로 했다. 특히 경북 지역 향토사를 다룬 책들을 주로 맡았다. 매주 일요일 형제들은 안동에 모여 센터 일을 논의하고 함께 안동 전통 음식으로 식사를 했다. 안동 찜닭, 안동 간고등어, 헛제사밥. 이제 윤호의 자리는 구석이 아니었다. 형제들 사이 그 중심이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72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혈연보다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래된 샘터에는 이제 2개의 비석이 서 있다. 하나는 백부 김태수의 것, 다른 하나는 친부모 김태호의 정숙의 것. 비가 내리는 날이면 샘터 옆 돌판의 글씨가 다시 나타난다. 하지만 윤호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다. 백부님, 아버님, 어머님.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72년을 살아온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낙동강 둑길에는 봄꽃이 만발했다.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가 어우러진 안동의 봄이었다. 그 꽃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속삭이는 것 같았다. 잘했다, 윤호야. 정말 잘했어. 하회마을 쪽에서 탈춤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동의 봄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